안녕하십니까. 고발뉴스의 섀도우 킹덤 오경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치는 수갑을 찾다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가야 위드한 법원이 정당한 점유권을 인정했음에도 적법한 관리자인 직원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끌어낸 사건, 공권력의 선택적 무대응, 편파성, 법의 실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은빛 기사 더 실버 마스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건의 뿌리는 2010년 올라갑니다. 가야 위드하는 저축은행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었고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시행사 측 부도, 시행사의 자금난, 금융권의 파산 등이 겹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돈 없는 시행사의 절차를 밟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2020년 준공 허가를 받았고 준공은 됐군요. 예. 실제 준공도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준공 후에도 그 입주자 입주 불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계약자들은 신라 위드한 그 아파트에 입주도 했지만 또 계약을 어떤 맺은 당사자가 뭐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고 해서 또 다시 쫓겨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소유권 및 점유권, 유치권 문제,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김모 씨 측과 점유권자 관리하는 쪽 사이의 충돌 때문입니다. 어디 가도 이제 문제 사고 사업장은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항상 고질적인 문제네요.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시행사가 남부중앙시장 그게 원래 맞아요. 남부중앙시장 자리였죠. 시의명 옆에 주영 인더스트리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그 채권을 인수했고 이 회사가 사실상 관리 주체가 되었습니다. 예보로부터 채권을 이후에 이제 법원 판결에서도 이 회사 측이 점유 관리자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식회사 남부중앙시장이 법적인 소유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고도 갈등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갈등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별로 알려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년 전 김씨 측이 용역 인력을 동원해서 건물 또는 일부 호실 무단 점거 시도를 시작하면서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거기를 점거하고 있는 김모 씨 측이 그때 이제 쉽게 말해서 용역들을 동원해서 들어왔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기존에 또 일부 입주된 계약자들을 쫓아내는 게 그때구나. 그리고 이제 법원은 이제 남부중앙시장 측의 점유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점유권도 그러니까 남부중앙시장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올 들어 무단 점거가 재발을 하고 충돌이 또 빈번해졌습니다. 그럼 감시청이 다시 또 특히 2025년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여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올해 여름. 그럼 올해 음. 여름 6월달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아까처럼 일지 형식으로 한번. 저는 보면 올해 충돌 사건 일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초, 김씨 측 용역 인력이 무단 진입 또는 침탈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6월 4일? 6월 초. 6월 초. 남부중앙시장 측이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아까 같은데 6월 4일 김씨 측의 무단 점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본 거구나. 6월 16일 6월 16일 남부중앙시장 측과 김씨 측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용역들 간이 근데 건물 출입을 두고 이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사무실 출입 시도 중인 70대 여성을 포함한 남부중앙시장 소속 직원 2명이 경찰에 의해 수갑으로 양쪽 손목이 묶여 연행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70대 여성이 남부중앙시장의 대표였다. 그리고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30일 날 오전 남부중앙시장 관계자 2명이 건물 진입 시도를 했고 다시 그다음에 점거 상황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럼 양측이 이제 7월에 남부중앙시장과 김씨 측 간의 법원 소송 및 가처분 청구 사건이 있었고 행정당국의 공문과 그다음에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무실 출입하던 70대 여성 그 포함한 남부중앙시장 그 2명이 경찰에서 이제 끌려나갔다. 거의 6월 16일, 18일이죠. 18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18일 사건이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법치가 수갑을 채운 거죠. 이날 경찰이 적법한 관리자인 직원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이 사실상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어떤 정황, 어떤 일쪽 주장과 그 반론 한번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경찰 측은 남부중앙시장 측의 건물 진입 시도가 무단 침입자로 여겨졌으며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부중앙시장 측은 법원과 관악구청 공문을 통해 정식 관리자임이 확인된 상태였고 출입 시도자는 정당한 주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란다 고지, 체포 요건, 수갑 사용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물론 이런 보통 이런 뭐 건물 점유 사태 폭력 우려 뭐 어떤 뭐 폭력에 의한 뭐 큰 사건 발생 우려해서 보통 뭐 강하게 경찰이 진입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법원이 정당한 관리권자로 인정한 쪽을 수갑을 채웠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현행범이 이게 되나요? 수갑은 보통 현행범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현행범 조건이 충족되었느냐가 논란입니다. 미란다 원칙도 고지되지 않았고 물리력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매우 강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뭐 피해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피해 상황을 취재해 보셨습니까? 다음과 같은 피해 보고가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약자와 보증금을 넣은 입주 예정자들, 전세 또는 기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와 주민들, 잦은 대치 충돌, 경찰 충돌 등에 의해서 이제 소음,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남부중앙시장 하면 그 지역 신림역 상권에 또 저쪽 건너편 순대골목과 달리 이쪽은 진짜 상권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뭐 거기다 말도 들었어요. 사실 거기에 그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허가가 났다는 것도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느꼈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고발뉴스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지금 건물이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밖에는 용역들이 양쪽이 대치하고 있고 뭐 유령 건물 같은 상태로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막 트럭으로 봉고차와 뭐 자가용들로 막아놓고 했던데 이게 사실 지역 미관뿐만 아니라 원래 유명한 그 신림동 그 중앙시장 부근 신림역 상권 그쪽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어떤 법감정 이게 뭐 법이 그냥 방치를 한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공권력의 신뢰도 문제도 크게 사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개월간 혹은 수년간 판결문과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상황이 그대로 대치된지 바뀌지 않는 겁니까 이게? 그 첫째로 집행력 있는 권한이 공적기관에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경찰이 일선에서 중립성보다는 눈앞의 상황을 갈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 명확한 관리자죠. 요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쪽이 격돌하니까 어쨌든 김씨 측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밀고 들어와서 부딪히면 혹시 큰 사건이 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경찰청에서 5개 사고사업자 중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관악경찰서가 정보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청에
그 정보 형사가 담당을 하는데 이런 부분 정보에 있어서도 뭐 직보가 되는데도 제대로 안 넣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다음 또 그 셋째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나 지방자치제는 제 공문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현장을 통제 정비할 수 있는 절차나 행정적 경찰적 힘이 미흡합니다. 법원 판결 그러니까 법치가 수갑을 찼다라는 예. 우리 이번 주제처럼 예. 참 이게 곤란한 문제 앞으로도 과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데 그렇다면 은빛 기자님 과연 해결책 있습니까? 먼저 행정당국과 경찰이 긴밀히 협업을 해서 명령, 집행력 있는 중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 현장 확인과 실행 감사를 강화하고 시민 피해 보상 및 계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한 투명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 고발 뉴스가 현장 취재를 갔을 때 그 인근 상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방송이 그분께 혹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진실의 윤곽을 보여드렸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기쁘겠습니다. 가야 위도한 사태는 단순히 한 건물의 분쟁이 아닙니다. 법이 법으로 존재하려면 판결이 문서 위에서만 쓰인 글씨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작동해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발 뉴스는 앞으로도 진실을 향해서 묻고 또 묻고 걸어가겠습니다. 뚜벅뚜벅 지금까지 진행 섀도우 킹덤 오경석 그리고 은빛기사 더 은빛기사 더 실버마스크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